네, 반갑습니다. 주라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건데,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방산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반 부분.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두 가지 모두에서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체크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방산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 이슈인데, 네,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종전안을 뭐 논의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저께 나온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요렇게 한번 볼게요. 근데 그 요구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진짜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돈바스 전체 양보, 그 다음에 군 규모 절반 축소. 사실은 요 두 가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돈바스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의 규모를 현재 절반으로 축소를 하래요. 요거 두 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뭐냐,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어로 공식 인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국가의 정체성을 그냥 없애는 거거든요. 엄연하게 우크라이나어가 있는데 러시아어로 우크라이나의 언어를 대체하는 거예요. 공식 인정. 말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는 좀 비슷하긴 해요. 또 인접 지역에 있고 서로의 교류도 활발했었고 60% 정도까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지 엄연히 다른 언어입니다.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어로 공식 인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속국으로 두겠다라는 것과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이걸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안이 아니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안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의 의중이 엄청 들어갔을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스타일이었죠. 과도하게 요구를 해버리고 거기서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받아들이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뺄 거 빼면서 조금씩 줄여가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여가면서 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건 맞는데 협상을 어쨌든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좀 어렵잖아요. 러시아는 이제 재래식 무기가 많아서 군 무기도 많이 약화가 됐고, 원래 세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군사력이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가 러시아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별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길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렵고, 오죽하면은 이제 불량 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에도 도움을 받고 있고요. 유럽에도 경제 제재를 심하게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뚫고 나가기가 조금 어렵고요. 중국도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과도한 요구인 건 맞지만, 여기서 뺄 거 빼고 줄일 거 줄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내년 정도에는 휴전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었던 국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인데, 이스라엘 하마스는 공식적으로는요, 한 달 전에 1단계 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협상이 좀 더 진전이 됐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은 계속 이뤄져요. 얼마 전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자기들 때렸다라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했는데, 국지전이 이어지기는 하지만 조금씩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 말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휴전으로 조금씩 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휴전으로 간다면 방산주의 투자 심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깨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주는 그러니까 방산 모멘텀만 갖고 있는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살짝 보수적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그 K방산의 빅4 수주 누적 잔고 3분기까지 100조 원 돌파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큰 반향을 못 일으켰어요. 그만큼 호재에 좀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군함건조 이슈도 있었고요. UAE와 방산 협력을 한다는 이슈도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의 센티가 이전과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방산주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이제 우주항공 부분은 달라요. 우주항공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뭐냐?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1, 2, 3차까지는 관에서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도를 했어요. 상장사인 한국항공우주랑은 다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1, 2, 3차까지 주도를 했어요. 누리호 발사를. 근데 이번에 4차잖아요. 근데 4차는 민관이 처음으로 협동해서 주관한 첫 발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설계라든지 구조를 짜고 부품 공급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주도적으로 했냐? 누굴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간, 그러니까 우주항공 산업의 민간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미국에서 민간 우주항공사로서 발돋움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우주항공 기술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로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누리호 4차에서는 위성도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됩니다. 위성이 이전보다 1.5배 정도 탑재가 되고요. 무게도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3차까지 견고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4차에서는 난이도를 더 올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민간의 위성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상당 부분의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적으로 위성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누리호 4차 발사는 며칠이냐면 이게 27일이에요. 27일이라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또 위성 발사가 있어요. 네, 23일입니다. 23일. 23일에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소형 위성 발사를 합니다. 누가? 이노스페이스가 23일에 브라질에서 소형 위성 발사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 4차 발사가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테마가 이번 달 말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모멘텀이다라는 부분이고요. LG가 얼마 전에 위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드는 대기업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주항공 테마주를 계속해서 봐야 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중심에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상당히 주도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그 누리호 4차 발사되는 누리호에 안에다가 그 주 위성을 탑재를 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항공우주도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트랙 I가 있습니다. 세트랙 I는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형 위성 전문 업체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이 소형 위성이 누리호에도 상당 많이 적용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세트랙 I 이런 종목들까지도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는 지금부터 조금 이제 피어날 수 있는 테마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 뭐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가볍게 간다면 이런 종목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매매 타이밍일 것 같아요. 자,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에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이제 설명들 있잖아요. 거기 링크를 누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누르실 수 있도록 첨부를 해드렸고요. 자,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정보를 드리는데 무료로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테마 관련된 분석과 더불어서 단타 종목들, 그 다음에 세력주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원하시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복으로 체크해 주셔도 되니까 원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무료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선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빠른 매매를 해야 돼요. 때문에 연락처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종목들, 요즘에 뭐 반도체 많이 흔들리니까 반도체 궁금하시면 종목명 적어주세요.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삼자대공 종이 눌러주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정보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지수가 우상향을 끝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이 영역에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신청하시고 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